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요, 역시 또 사상 최초의 그런 또 경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5월 28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종전의 0.75%에서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의 그 어떤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 같은 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 된 지가 오래됐죠.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성장되고 저금리가 되고 저물가가 되고 이렇게 3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배경에는요, 직접적으로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있겠죠. 그리고 유가 하락,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가 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유가 남아도는 시대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이 급감했죠. 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주요국들,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비우호적인 그런 경제 환경이라고 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탈글로벌,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좀 멈칫하고 잘못하면은 팬데믹 때문에 좀 후퇴한 그런 글로벌 시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상시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택트, 부정적인 언어인 그 언과 만나다, 접촉하다, 컨택트에 합쳐가지고 오프가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사회 문화가 형성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고,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현재 경제 성장률이 선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0.1 이하로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출가 경정 예산을 해서 하면은 제로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4%, 5%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모습을 보면은요, 마이너스 시리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마이너스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난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3%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가 하락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마이너스였고 다시 지난달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석유류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두 자리 숫자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전 3개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미리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GDP 성장률 당연히 마이너스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죠. 그 국가재정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41.4%, 즉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40% 넘었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60%까지도 용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게 돈이거든요. 시중에 유동되는 돈이 많아지고 하면 물가의 상승이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좋은 의미의 활성화라기보다는 투기 자본이 흘러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지표가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지금 하락세가 되어 있고요.
심리지수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죠. 물론 지지난달보다 지난달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77.6포인트거든요. 사실 2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0과 200 사이에 100이 가장 중간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는 거고요. BSI 지수는 더 나쁩니다. 기업체 CEO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죠. 장차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49포인트입니다. 매우 지금 비관적인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는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99개월 무역 수지 흑자 행진이 마감됐었죠. 지난달은 4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서 조금 회복이 된 모양새고요.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우리가 양호합니다.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칫 외환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제가 6가지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 월봉 차트입니다. 캔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4.26% 올라갔고 나스닥은 6.75%가 올라갔습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많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관련 지수, 상해 종합 지수와 홍콩 항생은 마이너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시중금리의 대장 지표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지난달 평균이 0.878%입니다. 사실 이렇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 이하로 가는 경우는 저는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 은행금리나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입장이 있고요. 코픽스 금리죠. 대출금리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1.61%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1.2%입니다. 신용이 좋은 분들은 2% 이하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1달러에 1,00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24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는 6원 27전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감 있는 것은 이렇게 살짝 오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폭등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수출 기업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치고요. 수입 기업은 뭐 당연히 말할 거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통화량은요 여전히 풍부합니다. M2 증가율이 지난달에 8.4%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은 많은데 이 부분이 흘러갈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 있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신축 아파트, 강남권, 서울, 뭐 일부 호재가 있는 곳에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주식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요즘 약보합세입니다. 살짝 그 전전달에 워낙 뜨거웠었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모양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개미 투자자분들은요 상당히 스마트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경험을 했죠. 학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예전처럼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렇게 교만하게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특히 파생 상품이라든가 뭐 선물 옵션 이런 거래들은 여전히 위험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던지 아니면 간접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요. 두바이유 석유죠. 배럴당 28.89달러 월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5월달 현재. 그래서 그 전에보다 좀 올랐는데 사실 그 선물한 거래였지만 그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었죠. 2개월 전에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목도하는 광경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동안 계속 플러스 썸으로 또는 팽창으로 이렇게 가다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변수를 만났죠. 이 팬데믹이 또 나올 수 있죠. 계속
코로나 20이 나올 수 있고 21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역은 전 세계가 가깝게 어떤 오프 쪽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동량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멈춰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떤 언택트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결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금리 시세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900달러까지 갔었죠. 1온스당 31g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8돈 정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이 5년 전에 105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118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부담감이 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그 대명사로서 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더 권유드리고요. 또 총 자산의 한 10% 정도, 그 이하 정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축으로 금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그 어떤 오르는 그 폭은 조금 줄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즉 전기 대비 0.14%가 올랐고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뭐 매매보는 약하지만 0.0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저금리 시대 그리고 마땅히 투자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그리고 투자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